네,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지금 3인칭 시사 시점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이슈 무엇입니까? 여권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권의 총체적 난국 상황,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죠? 어렵죠. 지금 당의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예. 특히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고 긍정평가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하.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고 네. 또한 오늘 7시부터는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겠다라는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오늘이 집권 여권의 여당의 가장 큰 뭐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총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몰려오고 있어서 네. 위험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제 기억으로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경제 어렵고 뭐 내부적으로도 많은 혼란 분란 일어나고 이래서 이거 총체적 난국이야 이렇게 막 쓰였던 것 같은데. 그때 김종필 총리께서 쓰셨었던 것 같아요. 김종필 대표 총체적 난국. 아하. 네. 처음 쓰셨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쓰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안들도 대단히 좀 전에 짚어주신 문제가 많죠. 혼란이지만 모두 모여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가장 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는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겠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게요. 최고 지도자가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국익을 위해서 행해야 될 때 나는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아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보통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예를 들면 또 노무현 전 대통령 FTA, 한미 FTA 같은 경우 예. 또 뭐 해외 파병한다라는 문제. 그렇죠. 세금 올린다든지. 예.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기 없는 정책, 그렇죠.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나는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아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아라는 저런 호방한 발언은 인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하. 내가 한 인사는 오라. 그러니까 난 지지율 떨어지더라도 내가 한 인사 계속 밀고 나갈 거야. 그렇게 읽혀져 가지고 네.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여권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예. 언론 그리고 야권에 있는 분들 많이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사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 박순애 교육부총리를 임명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하. 예.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뭐 이제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지난날의 과거 있지 않느냐.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의 성원과 응원에 좀 보답을 해라. 그 길이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통령이 말과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상 지지율이라는 게 예. 말씀하신 대로 일희일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 전제는 말씀하신 대로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데 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어떤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인사고 네. 그다음에 그거 외에 잘 봐야 될 게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라는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게 만약에 좋은 얘기가 같이 결합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결단력 있다, 추진력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하고 같이 지금 거론되는 게 민생과 경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평가가 같이 나와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정말 이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어떤 이 의제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사람을 챙기거나 네. 또는 어떤 권력기관을 장악을 하거나 그걸 통해서 뭐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섣불릴 수도 있겠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보복수사라든가 뭐 기획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건데 네. 그런 의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 안주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여서 네. 정말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런 총체적 난국의 중심에 있는 앞서 장성철 소장님도 짚어주셨던 대통령의 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소위 말하는 도어 스태핑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체가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좋게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네. 대통령의 생각을 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도어 스태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 화났어. 나 짜증났어. 예. 나 분노해. 그런 질문 나한테 하지 마. 이런 대통령의 감정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드러나요. 네. 최고 지도자는요. 언론 앞에 섰을 때, 국민 앞에 섰을 때 항상 냉정하고 냉철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좀 위트 있게, 유머 있게 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나 마음에 안 들어. 질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약간의 손짓도 있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통령의 어떤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이 어투, 네. 그다음에 어떤 제스처 이런 게 이 과거에 뭐 검사 시절에 기자들하고 뭐 이렇게 사건을 브리핑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네. 지도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에게는 지도자의 격에 맞는 그러한 이제 태도라든가 어떤 모양새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근데 잘 보면은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네. 어떤 뭐 그러한 어떤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결국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짜증을 내요. 예. 대통령이. 예. 그러면 이게 뭐가 약점이고 뭐가 지금 아픈 대목인지가 바로 나오는 거죠. 왜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네. 일반적으로 언론과 그다음에 야당과 그리고 심지어는 보수 언론까지도 네. 이건 좀 문제야라고 지적되는 거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이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가장 많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 인사 문제 두 분 짚어 주셨지만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거. 그 다음에 민간인이 그 대통령의 외국 순방길에 동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순방길에 동행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분이 과연 가서 정말 적절한 역할을 했느냐. 네. 공무원들이나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었느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간 것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 예. 해명도 더 큰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분이 영어도 잘하시고 전시기획의 전문가고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서 영부인의 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 도움을 네. 요청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해명한 거 보면 한국문화원에서의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건에 대해서 도움받았다 이런 해명이 나왔거든요. 한국문화원과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하는데 영어가 잘할 사람이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전 정말 이 같이 간 것도 문제지만 네. 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육촌이 대통령실 근무했다.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우리 채용 절차 다 거쳐서 했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정해요? 이게 상식적인가요?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정의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인가요? 대통령이 친인척이 아니면은 우리가 대통령실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 박탈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채용 절차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오만과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도 국민들은 화를 내시지만 더 크게 화를 내시는 거는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에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하고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러한 국민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좀 겸허하게 다시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빨리 정리해야 되는 문제인 게 예. 지금 뭐 일반 국민들 생각은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6촌이라든가 8촌은 사실 먼 친척인데 네. 뭐 그렇게까지 뭐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저의 6촌 8촌 저는 살면서 저의 6촌 8촌은 만나본 적도 없어요 사실. 근데 저의 6촌 8촌하고 대통령의 6촌 8촌 이건 다른 거죠. 심지어 표창원의 6촌 8촌도 저의 6촌 8촌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르죠. 예.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어떤 맞아요. 사람이 나 김민아의 6촌 형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표창원의 6촌 형제야 그러면
저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대통령의 팔촌이다.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호가호위할 수 있고 문거리 권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네. 예, 그런데 이것을 채용한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이런 주장도 해요.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같이 순방길에 동행한 신모 씨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네. 그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내에서 여사님의 어떤 특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전담해가지고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이렇게 비공식적인 인원처럼 지금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 상당한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네. 정확한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러게요. 뭐 저를 갑자기 거론하셔가지고 저는 그동안 형제나 육촌이든 누구든 제 이름을 내고 누군가 요청을 한다면 다 거절하시라고 공개적으로 SNS에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다못해 표창원 교수님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장승철 소장님 네. 대책 어떻게 해야만 이 총체적 난국 해결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 참모들도 너무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대통령께 쓴소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집권 여당이 네. 좀 제대로 체제를 좀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당대표를 징계한 해 만에 뭐 윤리위에서 뭐 쫓아낸 해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네.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좀 창피합니까? 민생이 어려운데. 예. 그래서 오늘로써 딱 정리해가지고 집권 여당다운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다운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다만 정말 그게 실현될지는 좀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대해 있겠습니다. 주세요. 좀 두 달밖에 안 알겠습니다.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가 정리해 오신 오늘의 인물은 누구죠? 네, 이재명 의원 이제 등판 임박했나에 아하.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 이미 국회의원인데 등판이라 하시면 아마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이다. 10일 날 이 부분인 출마 거죠? 선언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그 17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17일?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네. 또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아니다? 사실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제 소위 말하는 룰의 전쟁, 전당대회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일부 보도를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계의 승리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는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고 네.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중앙이 100%로 이 컷오프를 진행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비대위가 애초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권역별 투표 제도는 스스로 철회를 했는데 네. 이 당대표 예비 경선에 이 중앙이 100% 그리고 권역별 최고위원 투표 이게 이재명 의원하고 그다음에 그와 가까운 이른바 강경파 이 초선 그룹들 네. 소위 말하는 뭐 철험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견제용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거든요. 아하. 그 당무위에서 그걸 이제 사실상 이제 없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전하는 당내에 이런 반응 이 표현이 돼 있어요. 어차피 어대명이었는데 더 어대명이 됐다. 어차피 더 대표는 어대명이 됐다. 이재명, 예, 아하. 더 그렇게 됐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네. 어쨌든 룰이 큰 틀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출마 예정자별로 유불리가 막 갈리면서 네. 지금 교통정리가 좀 돼가는 느낌인데 또 교통정리가 더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이 또 네. 당대표 출마를 또 내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룰이 정비가 돼서 네. 대충 교통정리가 돼가고 있다. 판이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룰은 봐야 정비됐지만 이 네. 룰 갖고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과 쇄신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저는 기대를 접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 가장 문제인가요?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10%에서 25%로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저같이 민주당을 반대하는 그런 예.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25%의 일반 국민에는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무당층만 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맞아요? 아하. 왜 다른 분들의 목소리는 왜 듣지 않습니까? 네. 왜 역선택이라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네. 대중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발리 차버리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역선택 문제 지난 선거 때마다 막 당내 경선 때마다 불거졌는데 결국은 거르지 않기로 여야 모두 다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네요. 여당은 역선택 그 방지 관련돼서는 룰이 없는 걸로 저는 없어요.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탄생한 거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은 역선택 방지의 방식이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을 가지고 지금 반영하겠다라는 아니 그럼 건데 그게 당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거랑 그렇죠. 똑같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룰이 좀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세부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그 부분 말씀하신 그 부분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결국 이 한쪽에서는 요구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의 여론을 듣기 위한 절차인 것이고 그렇죠. 네. 당원의 여론은 권리당원 투표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전체한테 들어야 된다 이 주장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수용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게 또 당권 주자마다 이 갈릴 거 아닙니까 또 그러겠죠. 예를 들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여론조사상 갈리는 게 박용진 의원이에요 사실. 네. 박용진 의원이 지금 당대표 출마할 거라고 지금 이제 다들 네. 예상을 하고 있고 본인도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일반 국민 포함해가지고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지지층까지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박용진 의원이 거의 10% 이상의 상당히 높은 득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은 순위가 굉장히 하락합니다. 아하.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재명 의원에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각 당권 주자들이 셈법을 나눌 것인데 네.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입니까? 조홍천 의원이 나와서 이 문제 또 지적을 했어요. 이건 좀 열어야 된다. 근데 또 조홍천 의원은 최근에 강훈식 의원 지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당내 논의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일단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지만 여론조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거기에 네이밍이 이렇잖아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같이 민주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이반 아닙니까? 국민이시죠? 이반 국민. 이반 국민이요? 네. 아니 너무해요. 그 용어는 부적절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뭐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의원의 그 출마 선언은 교통 정리가 다 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수순이고 그러면 이제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언제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이게 보통 불출마한다라는 거에 이유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원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선 선대위원장 맡았던 입장에서 이재명 의원하고 경쟁하는 것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당권자들은 이재명 의원 나오지 마십시오. 네. 나도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다 안 나간다고 한 건데 네. 우원식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랑 내가 경쟁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우호적인 방식의 무슨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재명 의원은 나오는 게 거의 뭐 이제는 뭐 이전까지는 평론가들도 100% 나온다고 했지만 네. 거의 이제 확정된 것이다. 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나가면은 나는 당대표에 나갈까 했지만 최고위원으로 선회하겠다라고 한 바 있었는데 네. 최고위원으로 지금 선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결국 출마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계속 박지원 전 위원장 본인은 이제 이 네.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 그리고 당무위가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회의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명문화해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제가 볼 때 이게 결국은 이제 당권 규정에 대한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리고 예외를 특별히 박지원 전 위원장한테 어떤 명분으로 적용할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땐 이 문제 제기 자체가 너무 늦었어요. 아하. 이전에 이제 다른 예를 들면은 뭐 대선 기간에 가입했던 당원들의 투표권이라든지 네. 청년들에게 일반적인 청년 후보군들에게 특별히 뭔가 이 혜택을 주다든지 이런 논의가 사전에 같이 진행됐으면 모르겠는데 아하. 박지원 전 위원장만 타겟팅해가지고 이루어지기는 지금 어려운 국면인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박지원 전 위원장이 물론 과도한 문제 제기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느냐를 이제 민주당이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날 토사구팽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게 이 상황을 이제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일 텐데 네. 다들 이제 비난하고 그런 국면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비난하는 국민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짧게 주셨는데.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그러시죠. 이 상황은 민주당의 자기부정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기부정.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민주당 당원 당규 보면 당대표는 권리당원이어야 돼요. 권리당원이 아닌 사람을 왜 비대위원장 시켰어요? 아. 예외 인정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예외 인정 못해요? 자기부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